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조금 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진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진다. 두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질 것이고 아프다고 생각하면 병이 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감사스마일은 제 닉네임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거고요.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도 꼭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8월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제가 엉뚱한 걸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그 고양시신문에 이병우 기자님 기사로 이게 8월 17일 기사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제가 오늘 아침 말씀드리냐면 신분당선 일산 연장과 9호선 대곡 연장 현실 가능성 검토한다라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민선 8기 출범 후에 처음 내놓는 고양시 주요 예산 제가 어제 듣기로 지금 이 예산 중에서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은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분당선의 일산 연장, 그 다음에 9호선의 대곡 연장, 3호선 급행 도입 관련해가지고 고양시에서 실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올해 이제 연구 용역이 착수돼서 내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삼송까지 올해 예타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삼송까지 예타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다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신분당선 일산 연장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9호선 대곡 연장이라든지 3호선 급행 도입 등 이런 것들도 좀 현실 가능성을 갖다 검토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들조차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들은 이야기다 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요. 지금 고양시 2022년도 2차 추경 주요 예산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광역철도 화충 방안 수립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까지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원흥동 주차장 용지 매입이라든지 지축동 주차장 용지 매입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아직까지 결정되진 않았는데 조금 이거는 이번 달 말까지 다음 달 그러니까 6일까지 열리는 266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도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천과 한강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류천과 대하천 이런 것들도 자전거 산책로랑 연결 사업도 동시에 지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고양신문 기사 신분당선 일산 연장이라든지 9호선 대곡 연장 현실 가능성을 갖다 검토하는 거 관련해서 제가 민선 8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백서를 토대로 한번 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추진 현황은 2001년도부터 9호선 연장 건설 노선이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는데 대곡 소사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점은 대곡 소사선에서 이제 김포광역에서 9호선이 환승이 가능한데 이용이 불편해가지고 환승 저항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 방안으로 3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9호선의 종착역인 괴하역에서 대곡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데 약 6km, 사업비가 좀 8천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2안은 대곡 소사선 선로를 공용해서 연장한 노선 검토. 3안은 김포공항역에서 대곡 소사선으로 평면 환승을 추진해서 환승 장애를 최소화하는 이 3가지 안으로 해서 아마 이제 용역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말 개화역에서 대화역까지 정말 6km 딱 정말 직선거리로 해보니까 6km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호선 연결되는 방화역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5호선보다는 그래도 9호선의 파급 효과가 더 크고 더 빨리 강남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9호선으로 추진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추진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최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자 사업으로 추진해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추진 일정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그래서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5년도에 반영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소요 예산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당선 일선 연장으로 해가지고 3억 5천만 원이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서울 서남부 철도교통 연계를 통해서 교통 편의를 증진을 하는데 저는 일단 대곡 소사선이 내년에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대곡 소사선은 서남부로 가는 거고 이제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을 통해 가지고 강동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면에서도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현명하게 잘 지금 사전 용역을 잘 해가지고 이왕이면 고양시에 9호선도 들어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감사스마일TV에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희망을 갖다가 뭐 갖는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검토 용역을 갖다가 진행한다라는 사실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감사스마일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곡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 민간 투자 개발까지 병행해서 환승교통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도 지금 경기도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약간 좀 그렇게 추진 성과가 좀 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뒤로 밀렸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시행 계획 등에서 법정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고양시 새로운 이동환 시장님께서 아마 고양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재 3호선하고 이제 경의중앙선 2개 철도 노선만 지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한 7개 노선이 다니는 아주 정말 서울 왕십리역과 뭐 청량리역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많은 노선이 들어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양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 BRT까지 연계돼가지고 고양 특례시 최대 교통 결결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통영향평가시에 이런 환승시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해서 해제를 추진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국토부 등에서 이제 환승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실제 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진전이 없고 두 번째로 이제 GTX-A 민간 사업자가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계획을 사업 계획에 반영했으나 이런 것들도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문제로 정부와 협상 단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양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금 현명하게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제 추진 방안은 7개 광역철도가 연계되는 우리나라 최대 철도교통의 결결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 통합 환승센터 계획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 그래서 장내 이제 신교통 트램이라든지 지하철 9호선 등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지하철 9호선 등 추가로 설치되는 광역철도와의 연계 환승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환승 체계 구축을 통한 허브화 전략 대토론회를 이제 2회 개최를 해서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검토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현재 역사 부지를 제외하고는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대상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좀 필요하다. 가깝게 이제 인도권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린벨트 20만 평을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민도권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우리도 고양시 대곡역도 복합환승센터 설치와 복합 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20만 평 내에 이런 것들을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대공 역세권의 민간 투자 개발을 통해서 복합환승센터 민간 투자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합 복합환승센터 구축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개발 방식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실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이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2025년에는 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과 이제 이어서 이제 대곡을 같이 개발을 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다양한 철도 노선 및 광역 BRT와 연계 환승을 통해 가지고 고양 시민의 교통 편리성, 그리고 남북 간의 그 교통의 불평등,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높게 향상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 우선 배분 및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에 정무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스마일이 오늘 제가 고양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제 신분당선 일산 연장 관련해가지고 9호선 대곡 연장, 그리고 현실 가능성 검토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곡역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 한 잔만 마시고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에 이제 새로운 변화들을 또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이제 대곡 소사선만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양시에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겠지만, 이제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 킨텍스 개발 때문이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9호선 연장이라든지 3호선 급행이라든지 그리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고양시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감사스마일도 지금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지금 인구가 지금 109만 명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한류월드라든지, 킨텍스 개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CJ 라이브시티라든지, 고양방송 영상밸리,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의 이런 교통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강변북로랑 자유로 지하 공사도 정말 진행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강북과 강남으로 이제 가는 방법이 대곡 소사선 하나의 방법으로 물론 내년에 이제 개통을 해서 다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9호선 연장까지도 지금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조만간 또 3호선 급행이라든지 경의선, 경의중앙선 이제 배차 간격이라든지 증차 이야기도 좀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지금 지금 보니까 새로운 고양시장님의 그런 예를 들어서 플랜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서에 지금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이 대곡역을 갖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곡역이 지금 현재 2개의 역사만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GTX-A도 다니고 교외선도 다니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대곡 소사선도 내년부터 다니기 때문에 다 5개에서 이제 트램까지 연결되면 6개, 그리고 이제 지금 9호선까지 연장되면 7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린벨트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진행을 못한다라는 지금 이야기 때문에 인도건의 그런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이 대곡역도 미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정말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GTX-A 이제 정거장의 모습이고요. 이제 3호선, 경의중앙선, 이제 대곡 소사선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쯤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저도 지금 이쯤에 이제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고, 교외선 같은 경우는 이쯤에 지금 또 들어온다라고 지금 문목역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9호선 같은 경우도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용역을 잘 해서 이런 것들을 잘 꼼꼼하게 판단을 해서 좀 이런 것들도 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고양시에서 이제 창릉, 대곡, 킨텍스 이 3곳을 주목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다들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곳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이 민선 8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가 백서 내용을 갖다 쭉 보다 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좀 약간 또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한 번 더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장항지구가 또 들어오고, 정말 테크노밸리, 일산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창릉도 지금 앞으로 더 커지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면
교통은 지금보다 더 확충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감자스마일은 고양시 새로운 민선 8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도 함께 동참을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신분당선 일산 연장도 물론 중요하고 이제 신분당선 일산 연장과 이제 삼성 연장을 갖다가 하나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로 가지 않고 먼저 올해 삼성 먼저 해놓고 일산 연장은 차후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신분당 일산 연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5차 국가 철도망의 구축을 갖다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감자스마일 TV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데 방금 전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집니다. 감자스마일이 매일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이제 긍정의 메시지를 드리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고양시가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이 있었고 일자리가 없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실망하셨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양시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께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는데 저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달라진다는 말씀을 다시 끝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8월 마지막 날 아무튼 좋은 마무리 하시고 내일 9월 1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